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29번과 30번 볼 거고요. 29번의 소재는 스키너라는 사람의 박스를 이용한 실험이다. 요런 얘기인데 주제 정리는 이제 요건 소재고요. 주제 정리는 이따가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while 접속사 생략 안 한 상태에서 분사구문이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문장은 while he walked. 지금 줄여서 while walking. 혹은 while까지 생략하고 working만 있을 수도 있어요. 컴마까지 끊고 크게 보시면 되죠. 자, 일하는 동안에 일하면서. 자,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하면서. 자, 그는. 자, 여기 있는 그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된 거죠. 결국 누가 일했습니까? B.F. 스키너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했죠. 자, 이 사람은 carry out, 실행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A series of experiments. 실험을요. 자, 쥐에 대한 실험을 실행했다. 컴마 다시 찍고 또 분사구문. using an invention. invention은 발명이란 뜻이고 그 앞에 on을 붙임으로써 일종의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개념을 만든 거기 때문에 발명품이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자, that. 명사 뒤에 대시니까 일단 괄호 묶었고요. 이 that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뜨죠. 주어 없는 불완전문, 즉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겠네요. 주어가 없죠. 자,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결과적으로 나중에 스키너박스라고 알려지게 된 하나의 발명품을 사용해서 자, 이 사람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사구문 요거 두 가지 혹은요 여기 있는 수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상으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2번이요. 자, 그 실험에서 a rat, 쥐 한 마리가 was placed, 놓였습니다. in one of these boxes, 이 상자들 중에 하나에 놓였습니다. 자, 컴마를 찍고 위치해요. 근데 그것은 and they. 자, they가 지칭하는 게 뭡니까? 즉, 위치의 선행사는 이 상자들인 거죠. 항상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나와 대명사 하나, 즉 그리고 그 상자들은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컴마 찍은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that은 불가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유념을 해놓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상자들은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a special bar, 특별한 막대기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fitted on the inside, 내부에 낑겨진 특별한 막대기 하나를 가진 그런 상자들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상자 안에 쥐가 한 마리 있고요. 자, 3번. 이 표현은 기억해 두시면 좋죠.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 no matter when, 뭐뭐 할 때마다. 뒤에는 완전절이 뜰 거예요. 쥐가 이 막대를 누를 때마다. it, 그것은요, be presented, 선물 받았습니다. 선사당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it was given, 이래도 되겠네요. 음식을 받았습니다. 자, it은 뭐예요? 쥐겠죠? 좋아요. 일종의 음식 나오는 버튼 같은 느낌이 됐네요. 막대기가. 4번. The rate of bar pressing was. 자, rate, 속도나 비율 이런 뜻이고 요게 주어. 그럼 막대기를 누르는 속도나 비율, 그게 was automatically recorded. 자동적으로 기록이 됐대요. 좋아요. 실험이니까. 쥐는 모르겠지만 눌릴 때마다 이제 기록이 됐다. 자, 5번. initially, 처음에 the rat, 쥐는요 might press, 눌렀을 거예요. 그 막대를 accidentally, 우연히요. 자, 우연이라는 부사 하나, 1번. out of curiosity, 부사 9, 2번. 요 두 가지가 지금 둘 다 동사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우연히 눌렀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부터 아마 눌렀을지도 몰라요. 처음엔 그랬겠죠. 쥐가 뭘 알고 눌렀겠습니까? 자, 한번 끊어놓고요. and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즉 앞문장에 대한 결과, 막대를 눌렀어요. 그 결과로서 receive. 자, 자연스레 and가 병렬, receive가 동사 to가 됐네요. 자, 약간의 음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 V1은요. press가 되겠죠. 즉 receive 앞에도 might,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형태는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처음엔 우연히 눌렀고요. 우연히 눌렀더니만 음식이 나오네? 하고 이제 쥐가 알아차리게 되겠죠.
자, 6번. over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쥐는요. learned that. 데디아를 알게 됐습니다. 학습이 되는 거죠. 자, 명사. 동사. 다시 명사 나올 차례에 that. 결국 명사절 대절이고 생략 가능하며 뒤에는 완전절이 뜰 거예요. 자,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난다 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 막대기가 be pressed. 눌러질 때마다. 아까 나왔던 표현들이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appear라는 단어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요 정도만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자, 다음이요. 그리고 began. 자, end가 병렬 began to press를 V2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자, 누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 V1은요. learned가 되겠죠. 그래서 G는 데디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누르게 되었습니다. it. 그것을요. 자, 아까랑 다른 게 뭡니까? 아까는 우연히 눌렀겠죠. 요거랑 반대 개념의 단어가 여기 있어야죠. purposefully.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눌렀죠. 자, 첫째, it은 뭐겠습니까? ba일 테고요. 둘째로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는 반드시 반대 개념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 의도가 없냐, 의도가 있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굳이 여기다가 다른 단어로 intentionally 뭐 요 정도의 동의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요. 왜 일부러 눌렀느냐? 당연한 얘기죠. in order to 목적을 가지고 눌렀겠죠. 뭐뭐 하려고. 이 뒤에다가 feed를 쓰면 먹이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쥐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다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수동태 in order to be fed 먹이를 받기 위해서라고 쓰려면 여기 형태 유념하셔야죠. 자, 7번이요. comparing research. 자,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from rats. 쥐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자, 쥐는 쥐인데요. given. 받은 쥐죠. 형태 유념하시고요. 받은 쥐. 자, 뭘 받았느냐? The positive reinforcement.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강화는 즉 동격 food 음식이죠. 자,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막대를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자, compare라는 건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할 거고요. A가 있으면 B가 있겠죠. 그 사이를 with가 끊어줍니다. 그럼 with 앞까지 싹 끊어서 A와 B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까지가 될 테고요. 자, B 자리에다가 those라고 썼어요. 당연히 B는요. 그렇지 않은 쥐죠. 받은 쥐와 받지 않은 쥐. 고로 여기 들어갈 단어는 쥐라는 앞에 있는 단어를 지칭하는 대명사여야 하고 앞에 있는 단어가 복수인 관계로 단수형 대시 아닌 복수형 those만 쓸 수 있겠죠. those란 단어의 형태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그 뒤에 that were not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쥐들이라는 건 받지 않은 쥐들이겠죠. 긍정적인 음식이라는 그 강화를 받지 않은 쥐.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that were not given 뒤에가 생략됐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기분이 생략되려면 항상 여기 비동사 있어야 되겠죠. were not 요 단어까지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여기요.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r 또는 were presented 받았어요. 이번엔 어떤 쥐들이냐면 with food 음식을 받긴 받았는데 약간은 다른 비율, 다른 속도로 받았대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대생략된 상태에서의 쥐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 그룹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는 쥐. 두 번째 그룹 아예 아무것도 받지 않은 쥐. 아니면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으로 뭐예요? 음식이 나오긴 나오되 조금 뭐 느린 속도나 다른 속도로 나오는 그런 쥐.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자,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고요. It became clear. 명확해졌습니다. 데디아가. 가주어 진주어 구성이죠. 자, when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났어요. As a consequence of the rat's action. 쥐의 행동 결과로서 음식이 나타났을 때 this 이 앞 내용이 자연스레 무엇을
쥐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하면서 끝났죠. 여기서 앞절이라는 건 결국 음식, 쥐의 행동에 따라서 음식이 나오더라. 이게 자연스레 쥐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눌렀더니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쥐는 자연스레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긍정적 보상이 있으니 특정 행동이라는 게 강화됐겠죠. 음식이 나오니 막대를 누른다라는 특정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됐겠죠. 자, 요게 이 글의 주제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30번이요. 명칭에 따른 문제 인식의 차이. 쉽게 얘기해서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달라진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했을 때 그것의 실체를 더 이해하게 된다. 밑에 영어 같은 영어로 되어 있는 주제 표현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주제 먼저 보고 나면 뭐 내용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따가 다 읽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Let's return, 돌아가 보자. To a time, 이런 때로, 이런 시기로. 자, in which, 어떻게 해석해요? 그 시기에서. 그럼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 when, 요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건, 뒤에 완전구조 뜨는 건 뭐 문법적으로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사진이라는 게 was not in living color, 살아있는 색, 생생한 색,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컬러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꿔 말하면 사진술은 있는데 아직 컬러는 아닙니다.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에 people. 자, refer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엔 A as B, 항상 요구성으로 써요. A를 B라고 부르다. 그럼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은 사진, 흑백 사진이겠죠. 그걸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lack and white photographs,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대요. 자, as we do today, 이때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럼 마치 우리가 오늘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의 do는 뭐예요? 대동사고요. 앞에 있는 동사를 지칭하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지칭하는 do입니다. 결국 do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 쓰시오 한다면 시제만 현재로 바꾸어서 refer to 이런 표현이겠죠. 자, 옛날에는 흑백 사진이라 안 부르고 그냥 사진이라 불렀다. 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명칭 얘기가 나왔죠. 자, 3번이요. The possibility of color. 컬러가 될 가능성은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애초에 컬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So, 그래서 it was unnecessary. 자, 가주어와 진주어 구성. to이야 하는 것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To insert the adjective black and white. 흑백이라는 형용사, 이런 걸 삽입할 필요가, 이름에다가 삽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대요. 자, 이제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흑백 사진이라는 이름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컬러 사진이 아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흑백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럼 컬러의 개념이 없을 때에는 흑백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사진인 거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뭘 얘기했느냐? 명칭에 따른 문제인식의 차이, 특히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어요. 자, 4번 however, 하지만 자, suppose that, 대디아를 한번 가정해보자. 대생략 we did include, 강조해 두죠. 과거형으로 did, 즉 원래 단어는 included고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썼네요. 자, 우리가 정말로 포함시켰다 가정해보자. 무엇을요? 흑백이라는 어구를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컬러 사진이라는 것의 존재 이전에 우리가 흑백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포함시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이요.
by highlighting, 강조함으로써 that reality, 그러한 현실이요. 지금은 어떤 현실이에요? 아직 흑백 사진인 거죠. 컬러가 아닌 흑백, 이게 바로 that reality의 의미고요. 자, 그걸 강조함으로써 we became conscious of, 여기까지 하나의 수거. 우리는 의식하게 된다, 혹은 인식하게 된다. 무엇을요? 현재의 한계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한계는 뭡니까? 생생한 색, 즉 컬러라는 걸 구현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자, and thus, 그러므로 open, V2, 얘가 V1. 자, 우리는 open, 열게 됩니다.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to, 누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new possibilities, 혹은 potential opportunities, 잠재적 기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대요. 그럼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 앞으로의 잠재적인 기회, 이게 다 뭘 의미합니까? 아, 흑백 말고 생생한 색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대요. 자, 여기까지 소재 하나, 첫 번째 사례로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라는 명칭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6번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자, World War the First,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은 was given. 자, 그 이름이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겠죠. 제1차 세계대전에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 언제 붙여졌을까요? Only after we were deeply embattled in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be embattled, 휘말리고 난 후에야.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죠. 전쟁을 한번 했어요. 거기다가 전쟁이라고 이름 붙여야지 전쟁 1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자연스레 아, 전쟁 2가 있구나,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떤 전쟁을 했을 때 걔한테 전쟁하자마자 전쟁 1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비슷한 전쟁 2가 생기니까 나중에 첫 번째 전쟁한테 전쟁 1이라고 붙인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앞에서 흑백 사진 얘기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 7번.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자, 1940년대의 그런 아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시기 이전에 World War II, 1차 세계대전은 was simply called, 그저 불리웠어요. 자, 원래 이름 The Great War, 대전쟁. 그게 아니라면 더 안 좋게는 The War to End All Wars, 그동안의 모든 전쟁을 끝내는 그런 전쟁. 뭔가 느낌이 이제 전쟁의 끝판왕, 이런 느낌으로 불리웠대요. 1940년대 이전에는. 자, 여기서 40년대 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죠. 이게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단지 요렇게만 불리웠다. 자, 8번과 9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what if we had called it World War the First back in 1980? 자, 1918년에 what if, 만약 주어가 동사였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소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 즉 과거 사실의 반대 개념이죠. 다시 한번요.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다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불렀다면 어땠을까? 자,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거 유념하시고 9번이요. Such a label, such a name. 자, 그러한 이름은, 그러한 명칭은 might have pp. 역시 과거 플러스 완료. 시제가 지금 과거 완료 똑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름, 그러한 명칭은 가능성을 만들어냈었을지도 몰라요. 자, 어떠한 가능성이요? Of a second worldwide conflict, a greater reality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자,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어떤 충돌이요. 그것의 가능성을 만든 거죠. 자, 뭘로요? A greater reality, 더 큰 현실로요. 정부나 개인에게 대한 더 큰 현실로요. 지금 여기까지가
make에 대한 목적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make에 대한 목적격 보어. 둘의 관계가 동격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미 다음 전쟁을 염두에 둔 전쟁인 것처럼 된 거죠. 이름을 요렇게 붙인다면. 자, 요 8, 9번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시제일치가 항상 중요해요. 둘 다 지금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기 때문에 요 자리에 had PP, 요 자리에 might have PP.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불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의 반대. 자, 우리는요, become conscious of,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를요. when, 뭐 할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문제들을 인지했을 때요.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으로 인지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한테 이름을 붙였을 때 요렇게 생각하셔도 별 무리는 없고요. 여기는 빈칸 같은 거 나오면 나쁘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의 좀 패러프레이징한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걔네들을 재정의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댐은 지금 다 문제죠. 문제, 이슈. 요 부분 유념해 두시면서 필기 정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